안녕하세요. 역사적인 현장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역사적인 날을 하루 앞두고 조금 빠르게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한반도에 철도 크로스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루가 더 지나기가 하루 앞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2018년 12월 26일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당일 오전 6시 45분쯤 서울역에서 특별열차가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까지 이동합니다. 이 열차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탑승합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개성 출신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지난 2008년까지 운행했던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 신장철씨 등도 동행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철도 관계자와 대사 등 해외 인사 8명도 행사에 참석합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6명이 자리합니다. 역사적인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식 착공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한 올해 안 착공식을 합의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착공식을 하더라도 대북 제재 탓에 실제 공사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 간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우리 참가자들은 6시 45분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도라산역을 지나 9시경 개성 판문역에 도착합니다. 착공식은 10시부터 11시까지 착공사 및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남북 각기 100여 명의 주요 대빈이 참석하여 착공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북측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 대륙으로 여행을 하거나 물자를 실어 나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열차, 항공기, 자동차, 열기구, 그리고 선박, 또 걸어서? 지금은 휴전선이 가로막혀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죠. 현재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배와 비행기로만 가능하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의 육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분단 이전에는 대륙으로의 육로가 막혀 있었을까요? 6.25 전쟁 전까지 열차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이용해 남북을 오갔으며 대륙과도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다 1950년 12월 31일 경의선에서는 더 이상 열차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백마고지와 철원, 평강을 잇던 경원선도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인 1927년 화가인 나혜석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여행을 했었죠. 그리고 송기정 선수는 1936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서울역은 국제역이자
동북아시아 육상교통망의 허브였다고 합니다. 남북 분단 후 막혀있던 도로와 철도가 바로 2018년 12월 26일을 기점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사업은 그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착공식이 열릴 판문역은 남측 도라산역에서 7.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지난달 30일 경의선 공동조선을 싣고 도라산역을 출발한 남측 열차는 판문역에서 객차를 북측 기관차로 바꿔 달았습니다.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 화물차가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운행된 적이 있습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남북 간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를 복원해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의선은 2003년 6월,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 군사분계선까지 완공했고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의선은 도라산 판문역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222회 운행했지만 2008년 11월 북한의 통보로 멈췄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가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계획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반도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도로와 철도는 남북을 넘어 대륙까지 연결되어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특급 수단입니다. 둘째, 대륙과 동북아시아까지 시장이 확대되어 한국 경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셋째, 남북의 도로와 철도의 연결로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되겠죠. 넷째,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통해 남북 간의 인적 교류가 촉진되어 민족의 맥을 잇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반도는 육상물류와 관광교통의 국제적인 허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을 도와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담이 있지만 남북 교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은 신의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 횡단철도 열차 TCR과 연결되고, 동해선은 나진 핫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열차 TSR과 연결됩니다. 대륙과 육상교통 물리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동북 삼성인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블라디보스크 등 극동아시아에서 몽골까지 아우르는 북방 권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방지역이 신흥 경제권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인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북방지역은 오래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우리 노후 또는 다음 세대에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평양을 거쳐 신의주, 북경, 모스크바와 파리, 런던으로 여행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27일에는 수도권 광역 특급 열차인 GTX A 노선의 착공식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파주 고향 지역에 겹경사가 생겨나고 있군요.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중심에 파주시와 고양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 착공식이 진행되는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